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높인 뒤에 지속적으로 1%대 강세장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리진 리서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내일 개장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가 좀 어떠한 지표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매출의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냐가 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분기 매출을 예상하는 부분은 약 920억 달러 정도의 안팎으로 보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전년 대비 거의 2배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의 실적은 잘 나온 거 그래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3분기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 기대에는 이제 1,040억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50억 달러 정도 이상까지도 올라가 준다라고 보면 가이던스는 이상이 없고 26년도, 27년까지도 걱정이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매출에 대한 총이익,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냐. 우리가 기존의 엔비디아를 팔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70%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열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점차 줄어드는지 아니면 75%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 엔비디아의 마진을 얼마만큼 지켰는지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크게 봤을 땐 이 세 가지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매출에 대한 총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발표된 뒤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다가 루빈이라던가 중국의 H200과 같이 여러 가지의 멘트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걸로 보세요? 우리나라 쪽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는 H200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루빈을 언제 전환하는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블랙유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라루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 일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넘어가는지 그래야 이제 HBM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HBM의 글로벌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은 SK하이닉스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블랙윌에서 베라루빈으로 이동하는 부분에서도 SK하이닉스의 지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HBM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얼마만큼을 갖고 오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키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베라루빈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더욱더 밀접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200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안 팔고 있다가 이걸 판다는 거는 어쩌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의 주가의 영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이 H200 같은 경우도 과거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근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본다면 중국도 약간 계속적으로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해주려고 하는데 중국이 잘 안 받아주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H200이 정식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H200보다는 이제는 베라루빈에 대한 일정과 양산 계획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급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의 원전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도 좋을지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실까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장기성이죠. 원전 네.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도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수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발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들썩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누가 보래도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량을 대책하기 위해서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원전이 메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국가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급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지만 원전에 대한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경우에 원전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2050년까지 이제 원전의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확대한다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형 원전에 대한 니즈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 단계,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원전에 대한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면 단기성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약간의 중장기성으로 많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원전 그리고 미국의 원전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정책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는 지금은 기대감을 올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실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미국이 자국 내 원전 설치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에서 30년 원자력 협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원전 시장 확대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랑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회를 저희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이 원전을 진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거의 99%가 우리나라한테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설계나 이런 쪽에 강점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나 보조기기나 이런 부분은 미국 자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조기기나 주기기 이런 부분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나왔던 부분, 뭐 사우디에서 30년 원전 협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나왔었던 웨스팅하우스 얘기랑도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캐나다 쪽 그 사모펀드, 캐나다 기업 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의 껄끄러운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계속적으로 관세 전쟁이나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독립적인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될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이번 부분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기기나 보조기기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강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다라고 본다면 이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 우리나라에겐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외 쪽으로의 수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기대감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고스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수주와 실적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소요되는 거다 보니까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가장 기술력이 좀
좀 독보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네, 어떻게 네.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건설주나 뭐 한전기술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대체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주기기에 대한 경험, 증기발생기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도 대체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누가 원전을 짓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원전에 어떤 기자재가 납품이 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 APR 1400 뭐 새로운 원자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는 SMR까지도 확대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래에 대한 대형 원전에서 소형 원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기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적까지도 좋아지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 물론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나머지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들 알다시피 뭐 반도체 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또 나머지 기업들이 더 잘 갈 때도 있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의 가격대나 위치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자체적인 파워만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주가 위치가 중요하죠. 미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지금 현재 얼마만큼 올랐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근데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자사주 매입의 이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에 따라서 좀 주가 출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좀 하단을 방어해 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의 출렁이는 이유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출렁인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분기 실적이 정말 못 나왔고 네.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하향하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어. 본다면 그때부터는 이 출렁임이 어떻게 보면 진짜 AI 거품론에 대한 현실, 고점론에 대한 현실이 어느 정도 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어느 정도 좀 하방에 대해서 지켜주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잘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와도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그때가 또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네. 엔비디아가 어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거의 일주일 정도 떨어지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정말 2분기 때 굵직한 일정들, 뭐 실적 발표부터 해가지고 AI 거품론, 그 주주환원 정책, 웬만한 이벤트는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면서 조금 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잦아든다라고 보면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우상향의 힘을 보태줄 만한 이슈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러시아 통신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외신에서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가도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이 살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호르무즈가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섹터나 업종을 우리가 먼저 좀 바라볼까요? 어떤 게 괜찮을까요? 항공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공이요? 네, 네. 항공주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비행기로 운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운송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과 미국의 이제 어느 정도 종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항공주의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연료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가 1배럴당 거의 연간 450
원 정도의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공 경로나 이런 부분 우회하고 가는 부분이 되게 큰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본다면 항공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항공주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AI 관련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싣고 날아가고 있는 수단이 지금은 항공 물류 쪽으로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건설주들이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나 원전이나 이런 부분 엮이면서 이제 신사업 동력을 만들어줬다고 본다면 이 항공주 같은 경우도 제2의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스크적인 관점,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종전이 앞당겨지면 질수록 이 항공주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LCC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항공주 또한 반도체 산업의 확장과 연관이 돼서 실적의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대표님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